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야기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스토리가 메인인 게임을 좋아합니다. 자, 그럼 스토리가 주된 컨텐츠의 게임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RPG 장르의 게임이 스토리를 접목시키기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RPG 게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북미식의 WRPG, 일본식의 JRPG, 가상현실의 TRPG, 현 시대에 흔히 보이는 MMORPG 등이 있죠. 저는 보통 RPG 게임을 자주 즐기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RPG 게임 하면 오래 지속해야 하고 빌드 같은 시스템으로 맺어져 최종적으로는 레이드라는 메인 컨텐츠를 즐기는 이미지가 박혀있네요. 그런 제가 비교적 최근에 재미를 본 장르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식의 JRPG입니다. 일본 특유의 왕도적인 스토리 서사,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캐릭터 등의 감성이 제 취향과 꽤나 맞더라고요. 그렇게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JRPG 옥토패스트 트래블러입니다. 저도 별다른 정보 없이 JRPG 장르를 둘러보다가 옛날 감성이 풍부한 도트 그래픽이 눈에 띄어서 이거다! 하고 픽업한 게임인데요.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옥토패스트 트래블러 1 시작합니다. 어느 한 아름다운 대륙이 있다. 검과 마법이 공존하고 만물이 존재하는 세계. 오르스테라 대륙. 그곳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푸른 숲이 뒤덮인 마을에선 뛰노는 아이들이, 새하얀 눈이 뒤덮인 설산에선 기도하는 신관들이, 사막의 절벽이 마을의 주점에선 여행자들이 각각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멀리 떨어진 지역 곳곳에서 작은 이야기들이 시작하려 하고 있다. 하이랜드 지방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자경단원을 훈련시키는 남자 올베릭 아이젠버그. ここまでこの男間違いない。オルンブルグに名高き剛健の騎士オルベリク・アイゼンバーグ。 그는 과거의 왕국의 자랑이었던 강검의 기사라고 칭송받던 사내였다. 그러나 어떤 전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던 전후 エアハルト、これは一体。 에어하르트의 배신으로 존경하던 왕이 살해당하고 나라는 멸망의 가도를 걷게 되었다. 그 이후 자신만은 살아남아 이 작은 마을에 흘러들어온 뒤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검사가 되었다. 기사로서 지키지 못한 후회를 자신을 받아준 마을의 은혜를 상기하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산적들이 마을을 침입하여 아이 한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식을 들은 올베릭은 곧바로 산적들의 본거지로 향하고 적들을 가차없이 베어 넘기며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 ははただの田舎剣士強さじゃねえ。それはこっちのセリフだ。山賊にしてはいい腕。その剣はエアハルトか。ああ、
エアハルトの旦那を知ってんのか。やはりそうか。その剣エアハルトのものか。 에어하르트의 흔적을 찾은 올베릭. 탄족 두목에게 승리하여 정보를 얻고 아이를 구해낸 올베릭은 여행의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오랜 친구의 진위를 알아내기 위해, 잃어버린 자신의 신념을 위해, 그리고 지금 동시에 여행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들이 있다. 누군가는 자유와 꿈을 향해, 누군가는 지식을 탐하여,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어떤 이는 친구와 이상향을 위해, 다른 이는 스승의 행방을 찾아서, 또 누군가는 함정에 빠져서, 누군가는 복수를 위해. 각자의 이야기가 하나로 겹쳐간다. 옥토패스트 트래블러는 기본적으로 턴제 게임입니다. 템포가 느리고 전략성이 얕은 게임성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게임은 턴제 게임성의 차별점으로 부스트 시스템을 차용하였습니다. 플레이어의 턴이 시작할 때마다 어빌리티 포인트가 생겨나는데, 이 어빌리티 포인트로 최대 3번까지 부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격의 경우 부스트 횟수만큼 추가 타격, 스킬 공격의 경우는 공격력 상승의 효과가 있죠. 또한 공격 무기와 속성 공격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요. 배틀 페이지에서 적들은 약점이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는 실드 포인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에게 맞는 약점을 공격 시 실드 포인트가 1 차감됩니다. 실드 포인트가 전부 깎였을 때 적이 브레이크 상태가 되는 시스템이죠. 브레이크 상태의 적은 공격 턴을 잃고 피격 데미지 상승의 효과가 있어 중요하죠. 초반에는 그다지 중요하다 못 느꼈지만 후반에는 극딜 타이밍을 잡거나 대장비 타임을 위해 약점을 노리는 제가 있었습니다. 전투를 끝마치고 나면 경험치, 골드, JP를 획득합니다. 이런 RPG류 게임을 많이 접하신 분이라면 익숙하죠? 일정 JP를 소모하여 어빌리티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직업마다 일정 개수의 어빌리티를 해방하면 서포트 어빌리티가 해방됩니다. 장비만 하면 이로운 효과가 있으니 시너지와 효율 좋게 장비하면 안성맞춤이죠. 주인공 캐릭터는 본인 고유의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기술과 특성이 다른 게 특징이죠. 이 게임은 여기에 한 가지 선택을 부여합니다. 바로 배틀잡 시스템인데요. 배틀잡 시스템은 필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미니맵에 신전 같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신전 최신부의 재단에서 배틀잡의 상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배틀잡은 무기나 기술을 다양하게 만들어 캐릭터들의 제한적인 부분과 불편함을 가능성과 전략성의 영역으로 넓혀줍니다. 전투 시스템의 설명은 이쯤 하면 거의 끝났습니다. 턴제 게임의 게임성은 딱히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이 게임의 매력은 이게 끝일까요? 저는 이 다음의 요소가 정말 재밌다고 느꼈는데요. 이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공 8명을 가볍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인공 캐릭터 8명은 각각의 필드 커맨드와 특성을 보유합니다. 전부 알려드리기엔 어른의 사정... 분량이 길어지니 간략하게 몇 명만 소개드리자면, 상인인 트레사는 필드를 이동하면 일정 골드를 입수하는 특성과 마을의 NPC에게 매입하는 필드 커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인 사이러스는 전투 시 적의 약점을 하나 밝혀내는 예습의 특성,
마을 NPC에게 탐문하여 숨겨진 정보를 얻는 탐색의 필드 커맨드를 보유합니다. 이렇듯 8명의 주인공 캐릭터는 각각의 특성과 필드 커맨드가 따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필드 커맨드는 4개로 봐도 무방합니다. 전사와 사냥꾼의 대결 기능, 상인, 도적의 경제 기능, 학자, 약사의 정보 탐색 기능, 신관, 무희의 서포트 기능으로 묶어 특성은 각기 다르지만 커맨드는 4개의 큰 형태로 4명으로 파티 플레이를 하는 옥토패스 트래블러라는 게임의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이 필드 커맨드를 이용하여 메인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사이러스의 탐색 기능으로 정보를 얻고 얻은 정보로 고민을 앓는 NPC를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서브 이벤트를 하나하나 고민하고 추리하며 클리어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라고 생각되네요. 자, 이제 대망의 JRPG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파트, 스토리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흔히들 말하는 왕도물이라고 하죠. 비록 식상하고 뻔하고 흔한 클리셰지만 원래 아는 맛이 무서운 법 아니겠습니까? 옥토패스 트래블러 1의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각각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사건을 겪어 여행을 시작, 여행을 통해 스스로의 고민 또는 목적을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성장하며 막을 내리는 흔해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그다지 특별할 거 없는 낡은 옛 게임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즐길 때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내포하는가, 그 메시지를 얼마나 와닿게 전달하는가. 저는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보단 밝고 즐거운 이야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각박한 이야기는 현실로도 충분하기에 허구의 게임에서만큼은 이상적인 이야기로 만족하고 싶으니까요.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스토리는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경험과 고뇌로 인한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잠시 볼까요? 평범한 항구마을의 소녀 트레사. 그녀는 상인인 부모님을 향한 동경으로 훌륭한 상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마을 내에서 상인으로 일하며 공부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나날, 어느 순간 그 정적이 깨지고 맙니다. 마을의 물자를 약탈해가는 해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ちょっとだって 트레사는 해적의 문제를 해결하던 과정 중 의문의 실력자 레온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트레사의 용기에 칭찬하며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트레사는 높은 가치를 가진 물건들 중 낡은 수첩 하나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수첩의 안에는 이름 모를 모험가의 일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この世は宝物に満ちている。きっとあるはずだ。探し求めるものが。さあ海の向こうへ漕ぎ出そう。大いなる世界がそこに待っている。決めた。 자유로운 여행. 트레사는 그것에 매료되었고 고민하던 트레사는 세계를 경험하며 상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대륙을 여행하며 동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던 중
상인들의 축제 대경매 소식을 듣습니다. 대경매에 출품하기 위한 보물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다가 재회한 레온의 옛 이야기를 듣고 보물에 관한 고찰을 시작합니다. レオン、お前の宝物は何だ？宝物？さあな、ありすぎて答えられん。レオンよ、そいつは宝物なんかじゃねえ。なんだと？本当の宝物ってのはたった一つだ。そのためなら命を懸けられる。ガキの頃から散々お宝を見てきたが、近頃ふと思うんだ。俺は何のために生きてきたのか。本当は何が欲しかったのかってな。俺も力に任せて弱い者から奪いまくってきた。お前と同じようにな。だがいくら奪っても本当の宝物は見つからなかったのさ。俺にとって一番大切なものとは何なのか。自分に問い続けた。来る日も来る日も。だがついに思い浮かばなかった。で、気づいたんだ。俺は何一つ手にしていなかったのだと。人には誰にでも宝物がある。財宝、土地、人、名誉。世は魅力的なものばかりだが、本当に大切なものは一つだけだ。俺の宝物はもう見つけたんだ。あの船さ。バルタザールが教えてくれた俺の生きる道だ。ジョーちゃんの宝物は何だい？まだわかりません。でもきっと見つけてみせます。ああ、必死に探すことだ。そいつが見つかりゃ人生めっけもんだぜ。이후 트레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정말 소중하다 느끼는 것들이 사람마다 있겠습니다만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보물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물건일 수도, 소중한 친구일 수도, 어떤 마음가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처음엔 그저 레트로 감성이 눈에 끌려서 한번 해볼까 싶다가 넘어간 게임인데 생각보다 꽤나 만족한 부분이 많았네요. 특유의 서정적이고 힐링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잘 떠오르게 해주는 BGM, 게임을 끈 이후에도 간간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스토리 부분은 직접 보면서 루즈한 부분이 없었다곤 못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나와 이야기를 대입했을 때 어떤가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스팀의 유저평은 스토리를 버텨라 애송이
같은 뉘앙스가 주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한 작품이었어요. 턴제 게임이 괜찮다 하시는 분, 도트 그래픽을 좋아하시는 분, 옛 고전의 느낌을 오랜만에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도트 그래픽으로 아름다운 대륙을 보여줬던, OST가 서정적이고 훌륭했던 이번 게임 옥토패스 트래블러 1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투명한 숲이었고 이후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